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여신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 시작되기 전에 약 4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전 8시 11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자, 연일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석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앞으로 35일 정도 후에 제33회 하계올림픽인 파리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엽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의 열전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파리올림픽을 5주 앞둔 시점에서 20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선정이 된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펙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3년에 미국의 세계적인 러닝 잡지인 러너스 월드 매거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체코의 육상 전설 에밀 자토펙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같은 연도인 2013년도에 체코의 중앙역에는 에밀 자토펙 기관차라는 명칭을 단 시속 200km로 주파할 수 있는 기관차도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에밀 자토펙 그분의 명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라는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 42.19km를 달려라 라는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먼저 주요 이제 수상 경력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72년 전인 1952년 6.25 한국전쟁 당시죠.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에서 5,000m 금메달, 10,000m 금메달, 마라톤 금메달,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5km 부문, 또 10km 부문, 42.19km 부문 이상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대올림픽 역사상 1896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5주 후에 있는 제33회 파리올림픽까지 128년의 근대올림픽 역사상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다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의 에밀 자토펙이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인류 근대올림픽 역사상 마라톤 2연패를 한 경우는 3번 있습니다. 그 중에 에밀 자토펙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밀 마라톤을 2연패한 경우가 이제 3번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960년 로마 올림픽, 1964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에티오피아의 비길라 아베베 선수, 그 다음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그 당시에 동독의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했기 때문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상황에서
동독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과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또 마라톤을 2연패를 했던 킵초게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상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 2연패의 경우는 이제 3번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백은 마라톤 2연패를 하긴 못했지만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다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특히나 이 에밀 자토백 선수는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서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50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1000m 금메달, 5000m 금메달, 42.19km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헬싱키 올림픽에서 1000m를 우승했다라는 것은 1000m를 2연패한 거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을 했기 때문에 1000m를 2연패를 한 거고요. 반면에 5000m는 런던에서는 은메달인데 헬싱키에서는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리고 특히 42.19km 마라톤 풀코스에서 금메달을 딴 게 이분이 마라톤 풀코스를 처음 뛰어본 경기였습니다. 헬싱키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할 때 이분이 그 전에 42.19km를 뛰어본 적이 전혀 없는데도 생애 최초 42.19km 달리기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0m, 1000m, 즉 5km, 10km의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라톤 풀코스도 뭐 잘할 수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5000m, 1000m, 즉 5km, 10km하고 42.19km, 즉 26.4마일, 즉 배고리길은 차원이 다른 장거리인 거죠. 그래서 5000m, 1000m를 잘했다 해서 마라톤을 비교적 쉽게 완주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에밀 자토백은 생애 최초 42.19km 달리기에서 마라톤 우승을 해버리는 그 위대한 인물이어서 2013년 러너스 월드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밀 자토백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할 때 여자친구였던 그분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올림픽 역사상 같은 날 남녀 커플이 금메달을 같은 날 획득하기는 전무후무합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에밀 자토백이 5km일 겁니다. 5km 우승한 직후에 여자친구에게 다가섰습니다. 여자친구가 에밀 자토백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방금 5km에서 우승하고 획득한 금메달을 내 목에 걸어달라. 그러면 나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여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에밀 자토백이 흔쾌히 여자친구 목에다가 5km에서 우승한 금메달을 걸어줬고 그 기운을 받은 여자친구가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128년의 근대올림픽 역사상 같은 날 남녀 커플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전무후무한 케이스고요. 특히 에밀 자토백은 1922년 9월 22일 출생, 2000년 11월 22일 사망이기 때문에 78년 동안 생존했는데요. 부인은 그보다
20년 더 생존해서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에 9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인하고 에밀 자토백이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인 관계에서도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극히 희박한데요. 특히나 부부가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에밀 자토백과 그 부인은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1922년 9월 22일 출생인데 부부가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까지 동일한 1922년 9월 22일 출생. 그야말로 천생연분 커플이다. 하늘이 맺어진 커플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밀 자토백의 이제 생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1922년 9월 22일에 체코에서 태어났는데요. 여섯째 아들, 목수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고 16살에 신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공장의 운동 코치가 에밀 자토백을 포함해서 4명의 소년들에게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밀 자토백은 그런 대로 잘 달렸는데 운동 코치가 에밀 자토백에게 너는 운동 달리기 하기에 참 좋은 체격이고 체력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발 공장의 대표 육상 선수로 클 제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에밀 자토백은 16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1년 전인 거죠. 1938년도 16살의 나이에 그러한 운동 코치의 제안을 받은 에밀 자토백은 저는 체력도 약하고 달리기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체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코치는 에밀 자토백을 이제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운동하기에 달리기 하기에 적절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를 좀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에밀 자토백은 달리기 하기에 최적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에밀 자토백의 키는 170cm입니다. 170cm. 제가 176cm고 마라톤으로 쭉 22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제가 102회를 완주하다 보니까 저는 체중이 60kg까지 떨어졌는데요. 제 키는 176cm, 체중은 60kg입니다. 저는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4년 6월 21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는데요. 자, 에밀 자토백은 키가 170cm. 그래서 의사가 에밀 자토백은 달리기를 하기엔 최적의 신체 조건이라고 진단을 내려서 이제 운동 코치, 즉 신발 공장의 운동 코치는 본격적으로 에밀 자토백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첫 경기 대회에 나갔는데요. 그때 2등을 했습니다. 2등. 그런데 나중에 에밀 자토백이 회고하기를 그때 1등을 했다면 너무나도 자신만만,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훈련을 게을리 했을 수도 있는데 2등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됐다라고 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밀 자토백은 꾸준히 달리기 훈련을 해가지고 2000m, 3000m, 5000m 고문에서 체코의 국가 기록을 계속 20여 차례 경신을 하게 되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38년 그 16살의 나이 그때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이른바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1년 전인 1938년도 에밀 자토백의 나이 16살 때 체코를 병합을 해버리죠. 체코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 울분이 쌓인 에밀 자토백이 울분, 그 서름,
그러한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기 훈련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다가 드디어 군대에도 입대를 하게 되죠. 군대에 입대해가지고도 훈련을 할 때 계속적으로 그 밤에도 달리기 훈련을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후레쉬를 들고 완전 군장한 모습으로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독면을 차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다리에다 무거운 추를 매달고 달리기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혹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피나는 훈련 과정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어떤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등에다 업고 달리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분과 결혼은 1957년 35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 5000m 은메달 딸 때나, 또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5000m, 1000m, 42.19km 이상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할 때나, 또 4년 후인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는 다 여자친구였고 결혼을 하진 않은 상태였는데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호주 멜버른 올림픽이 끝난 이듬해인 1957년 35살의 나이에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나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948년 런던 올림픽, 1948년이면 이분이 1922년생이니까 26살의 나이였던 거죠. 런던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 5000m 은메달을 땄고요. 4년 후인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30살의 나이에, 육상하기에는 노장이죠. 육상하기에는 노장이었던 30살의 나이에, 참고로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1970년생인데 2007년 동아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이봉주 선수는 잘 아시겠지만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연패, 마라톤 2연패, 그 다음에 200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마라톤 최강국 케냐의 11연패를 저지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마라톤 은메달을 땄었던 국민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1970년생인데 2007년도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했으니까 37살이라는 노장의 나이에 2007년 동아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셨듯이 이 에밀 자토펙도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때는 30살의 나이였던 거죠. 그런데도 육상 장거리 3관왕을 전무후무하게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8년의 근대 올림픽의 역사상 마라톤 금메달 획득자가 다른 종목에서도 우승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1956년에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도 나가는데요. 그런데 멜버른 올림픽 나가기 3주 전에 탈장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4등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분도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여자 창던지기 금메달을 땄지만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6등인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에밀 자토펙은 출전하진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이제 결혼한 상태죠. 1957년에 결혼했으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여자친구분과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여자친구분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도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인가 땄었습니다. 여하튼 그야말로 천생연분 육상 커플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체코의 영웅이 된 거죠. 영웅이. 그리고 이제 별명이 인간 기관차인데요. 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기관차처럼 정말 지구력이 좋다라는 의미에서도 인간 기관차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부여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육상 선수들, 특히 마라톤 선수들은 달리기를 할 때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머리도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에밀 자토백은 이렇게 상체하고 고개가 이렇게 약간 옆 측면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달릴 뿐만 아니라 달릴 때 호흡 조절, 호흡법이 씩씩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달리는 게 기관차가 증기 기관차가 달릴 때 그 수증기 이런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칙칙폭폭 하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에밀 자토백이 달리는 모습이 꽤 우스꽝스럽고 기관차가 김을 내뿜으면서 증기 기관차가 달리듯이 에밀 자토백이 달릴 때도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씩씩거리면서 달린다. 기관차가 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달리냐, 멋진 폼으로 달릴 수 없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에밀 자토백의 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마라톤 선수이지, 즉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42.19km를 달리는, 즉 26.4마일을 달리는, 즉 105리길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이지 기계체조 선수나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아니다. 즉 기계체조 선수나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멋진 동작을 하면서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고비를 마라톤의 벽을 돌파해야 되는 한계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1968년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체코의 공산당 서기장 두부체크 주도하에 민주화 운동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게 1968년도입니다. 자, 그 프라하의 봄 때 에밀 자토백은 육군 대령 신분이었습니다. 육군 대령 신분으로서 마라톤 올림픽의 영웅이자 육군 대령으로서 그야말로 호의호식,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러한 부귀 영화를 버리고 1968년도 체코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 때 자유 진영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동구권의 공산화 그 시절에 동구권,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가 돼버린 게 소련의 주도하에 공산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화 운동이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인데요. 그때 올림픽의 영웅으로서 국가 영웅으로서 호의호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밭길을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민주 자유진영을 지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군 대령 이런 계급이 다 박탈이 돼버리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거리의 청소부와 비슷한 그러한 그 신분이 하락이 돼버리는 그러한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약 20년 동안 그러한 가시밭길을 걷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라늄 광산에 강제 동원이 돼가지고 그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서 안전모 하나만 쓰고 그 탄광, 우라늄을 채취하는 그러한 그 인생 막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막장 드라마라고 들어보셨죠? 탄광에서 그 갱도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다.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때 인생 막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정신과 신체가 피폐화되는 그런 삶을 20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드디어 1989년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 그 장벽이 다 붕괴되고 이듬해 1990년에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1989년 동구권의 몰락, 공산주의의 몰락 당시 그걸 동구권, 동유럽 혁명이라고 다른 말로 벨벳 혁명이라고 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벨벳 혁명이 동유럽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21년 만에 이제 사면복권이 됩니다. 사면복권. 그러니까 1968년 그 프라하의 범 때부터 1989년 동유럽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벨벳 혁명까지 21년 동안은 소련 주도하에 동유럽이 다 공산화가 됐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 프라하의 범으로 인해 가지고 에밀 자토백도 가시밭길을 20년 이상 생활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몸이 완전히 상해버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1989년에 벨벳 혁명으로 인해서 사면복권이 됐지만 몸이 20년 동안 이제 병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투병 생활이 이제 전개되고 그 생활을 이제 11년 하다가 2000년 11월 22일에 78세의 일기로 타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면복권 이후 1995년도에는 독일의 유명 그런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에밀 자토백을 위한 헌정 광고를 했습니다. 자,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세계적인 러닝 잡지인 러너스 월드 매거진에서 에밀 자토백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라고 평가했듯이 독일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에밀 자토백을 위한 헌정 광고를 199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광고의 마지막 대목에 이제 노년의 에밀 자토백이 나이든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My name is 에밀 자토백. My name is 에밀 자토백이라는 그 광고가 마지막 클로징 광고인데요. 참 애잔한 느낌이 드는 그런 광고, 헌정 광고가 1995년 그러니까 에밀 자토백의 나이 73세 때죠. 73세 때 아디다스의 헌정 광고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2000년 그러니까 새천년이죠. 2000년 11월 22일에 78세의 일기로 타계를 했는데요. 그때 체코에서는 국장을 치렀습니다. 국장을 2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 서거했을 때나 또 1965년에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했던 윈스턴 처칠이 1965년에 서거했을 때나 국장을 치렀습니다. 그렇듯이 2000년 11월 22일에 서거했습니다. 이 11월 22일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사망한 날짜가 동일합니다.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에 서거했는데요. 에밀 자토백은 2000년 11월 22일에 서거했으니까 돌아가신 횟수 연도 차이는 37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날짜는 동일한 11월 22일입니다. 그때 2000년 11월 22일에 에밀 자토백이 78세의 일기로 타계했을 때 수만 명의 군중들이 국장으로 치러지는 그 체코의 프라하에 다 모여가지고 에밀 자토백의 죽음을 슬퍼했는데요. 그때 그리고 전 세계 체육인들이 대부분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사마란치 IOC 위원장, 또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수많은 스포츠 고위직들이 스포츠 지도자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추도사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회장의 추도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에밀 자토백이 이 정도로 영웅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의 회장이 어떤 추도사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밀 자토백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땄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투쟁한 투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체코 프라하에 본 당시에 체코의 영웅으로서 호의호식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21년 동안이나 그 처절한 가시밭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에밀 자토백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런던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 그 다음에 헬싱키 올림픽에서 1000m, 5000m 마라톤 풀코스 금메달, 그래서 금메달 4개 땄지 않습니까?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으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한 투사였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가시밭길을 선택한 그 투사였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투쟁했던 투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에밀 자토백의 죽음을 슬퍼한다라고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21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 12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당연히 에밀 자토백이 포함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러너스 월드 매거진에서 평가하기를 에밀 자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다라고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연도인 2013년에는 체코의 프라하의 중앙역에 자토백 기관차가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자토백 기관차가 개통이 돼서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던 부인이 에밀 자토백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1922년 9월 22일 출생의 그야말로 천생연분인 부인이 그 당시에 생존하고 계셔가지고 그 자토백 기관차 개통식 때 테이프 커팅식을 했고요. 부인은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에 98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한 3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자, 그 에밀 자토백, 근대 올림픽 역사상 장거리 육상 3관왕을 유일하게 장거리 육상 3관왕을 했던 에밀 자토백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인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그야말로 천생연분 부부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의 이제 명언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1437번째 유튜브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마라톤 클럽의 그 캐치플레이즈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마라톤 클럽들도 꽤 되는데요.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즉 새가 날듯이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인간이 달리는 것은 그 동물들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새가 나는 것은 새의 본능이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은 물고기의 본능이고 인간이 달리는 것은 인간이 달리는 게 본능이다라는 거죠. 본능에 부합한 운동이 바로 달리기다, 마라톤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에밀 자토백의 마지막 명언을 소개해드리면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 42.19km를 달려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마라톤이 그만큼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한 스포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오늘은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한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펙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진 날입니다. 오전 8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는 낮의 길이가 점점 이제 짧아지긴 하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혹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서기, 폭염, 찜통더위, 땡볕더위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유쾌, 상쾌, 통쾌한 삶을 영위하시고요. 오늘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건강하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